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천구가 가까운 데 있어서 저도 참 많이 가봅니다. 양천구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푸릇푸릇한 그런 뭐 나무들? 네. 사실은 양천구 하면 목동 아파트 단지가 떠오르는데 이상하게도 나무도 많고 공원도 맞습니다. 많고 좀 신기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었는데 양천구 목동 아파트가 예전에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불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30년이 네. 된 오래된 아파트가 되어 버렸지만 또 그만큼 30년 역사가 된 만큼 나무들도 울창합니다. 네. 그리고 목동 아파트가 있지만 또 그 사이사이에 공원들이 잘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네. 목동 중심축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공원이 5개, 5대 공원이라고 합니다. 큰 네. 공원들이 있고 크고 작은 공원들이 한 100여 개 되는 곳이 또 양천구이기도 하고요. 양천구 주변으로 또 부천으로 넘어가는 곳에 큰 녹지 지대들이 있는데 그곳을 좀 잘 가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쪽에 막 주말 농장을 또 난립해서 짓고 있어서 지민선 6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도시농업공원이 네. 4월에 개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한 개소를 더 도시농업공원으로 좀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민선 7개 에코양천의 비전에 맞게 도시농업공원에서 좀 작은 텃밭도 가꾸고 또 동네 주민들이 함께 그곳에서 벌도 또 키워서 꿀도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그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도시농업공원을 통해서 또 그렇게 구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5대 네. 공원도 지금 이제 30년 됐다 보니까 네.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5대 공원도 올해부터 해서 리모델링하는 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큰 공원이라서요. 양천구청 옆에 있는 양천공원도 지금 올해 그 공원이긴 한데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넓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그 공원을 정말 잔디로 푸릇푸릇하게 네. 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잔디밭 공원에서 좀 가족과 함께 텐트 치고 또 주말에 즐기고 이런 모습을 또 상상해 봅니다. 네. 올해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말 도심에서 정말 에코 양천이라는 말이 딱 맞게 이게 괜히 푸릇푸릇한 양천이 나온 게 아니네요. 다 구청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돼서는 하실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네, 요즘 뭐 미세먼지가 많은데 네.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푸른 잔디 또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네. 환경이 결국은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올바른 그런 네. 부총장님의 생각이 또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얼마 전에 이 성동구와 함께 스마트 시티 네. 특구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스마트 시티. 예. 상당히 좀 뭔가 이 또 에코와 더불어서 상반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네.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스마트 시티 하면은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인프라를 좀 스마트 시티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결국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요. 네.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차 문제, 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네.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모여 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어떤 생활상의 문제들을 보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해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좀 해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 또 스마트 시티의 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양천구하고 성동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스마트 시티 테스트 베드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양천구의 복지나 환경 분야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생활상의 그 밀접한 생활상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보안등이 우리 양천구만 해도 7,500개가 있습니다. 이 보안등이 어쩌다가 고장이 나도요. 이거를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7,500개를 네.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센서를 부착해서 우리 직원의 핸드폰하고 연결을 시켜서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치고 또 그리고 그곳에 미세먼지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을 한다고 하면 양천구 전역이라고 할지라도 네. 미세먼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좀 행정력도 좀 낭비도 줄이고 그리고 바로바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모으면 결국 그 솔루션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스마트 도시의 모범 답안이 네, 탄생할 네.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이게 이제 25개 자치구를 또 발전시켜 그렇죠. 나가야 되잖아요. 예. 네.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성공한 사례들 그리고 이 데이터가 3년 동안 좀 꾸준히 모아지면 이걸 가지고 또 25개 자치구에 또 확산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목동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요즘 그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이 발급이 이슈잖아요. 정말 네, 네. 좀 사고가 좀 많이 나면서 자진 발급 그게 양천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네. 들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네. 있으셨어요? 고령자 운전 때문에 나오는 사고들, 특히 좀 얼마 전에 96세 된 어르신이 운전하다가 좀 젊은 여성을 또 사망하게 한 사고도 있고 그거 말고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 해도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 58,0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28,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실제로 운전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는 또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기 네, 때문에 네.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대중교통에 어르신들 복지가 그렇죠. 또 잘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카드를 10만 원에 상당하는 카드를 지급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반납해서 또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녀분들이 싫어하실 것 설득해서 같은데. 아닙니다. 자녀분들이 설득해서 또 이렇게 면허증을 이 차제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면허증 반납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자녀분들이 불안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양천구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또 이런 방송들을 보고 이 차제에 안 그래도 운전하는 거 그 집에서 병원 갈 때만 잠깐 이용했던 차량들 네. 운전하는 거 자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반납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가지고 계시면 그럼요. 운전을 뭐, 하게 되죠. 그렇게 네, 될 것 네. 같아요. 또 좋은 취지가 이렇게 또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뭐 양천구 하면 목동 아파트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동 아파트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논의가 좀 많이 관심들이 진행이 많죠. 되죠.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뭐 양천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서울 시내 그 국민들도 네네. 양천구의 아파트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뭐 작년에 이미 뭐 아시다시피 그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안전진단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진단은 부랴부랴 또 양천구청에서 또 전문가들을 모셔서 기본적인 안전진단은 해드렸고요. 이제 정밀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재건축으로 가는 또 절차이기도 한데 정밀 안전진단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또 이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모금해서 또 본인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전진단이 좀 강화됐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너무 지금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조절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천구에 재건축을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모금도 하고 재건축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양천구청에서는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까지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세요.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런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좀 안내해드리고 또 안전진단 하는데도 전문가들을 같이 또 연계도 시켜드리고 하기 위해서 재건축 전담팀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그 행정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네. 있고요. 어느 정도 또 그렇게 모금이 되고 정밀 안전 진단이 되고 하면 또 이 목동 아파트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지하 때문에 주차장이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소방도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건축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국토교통부하고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네.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이 요즘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나는데 구에서는 네, 네. 지금 많이 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지하철 이슈도 있죠. 뭐 목동선이나 강도 네, 횡단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있는데 언제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월 지역에서 주요 관심사가 사실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철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전철이라도 좀 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었는데 이게 민자로 되다 보니까 워낙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 어떤 데도 이렇게 달려들지 않아서 계속 지연이 됐었는데 올해 박원순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이걸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도 그 계획에 따르면 2028년에 견전철을 타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이번 달에 설명회를 거쳐서 네. 경전철에 대한 그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계획을 제출을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죠. 네네.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또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기본 설계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민자로 해서 지지부진하던 것이 이제 국비와 시비를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 좀 이렇게 변경이 돼서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보다 더 진행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님 그 모습이 떠오르는 네. 부분이 바로 청와대에서 1인 시위도 하셨어요. 네네. 지방분권 관련돼서. 네. 지금 지방분권은 어떤 식으로 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방분권은 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또 흐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수급비 그것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네. 받는 기초수당이라든지 뭐 모든 수당들도 정부에서 얼마 그러면 지방에서도 또 얼마를 또 매칭으로 또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비만 해도 1년에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의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전체 90% 이상이 대부분 지방 보조금이나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의존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생활상의 문제들, 민생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데 그 지방분권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이양 일괄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국회의원들 몇몇 분들이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민생하고 관련된 거는 실제로 생활상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뭐 여기는 위험하니까 육교를 또 뭐 철거하고 네. 횡단보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데도 3년이 걸려요. 경찰청을 갔다가 심의하고 또 서울시로 오고 뭐 여러 또 재정적으로 또 누가 할 거냐 또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사이에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에 권한을 좀 주어서 그런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대폭 이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시청자님들께 그리고 양천 구민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뭐 양천구에 여러 가지 민선 7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도 그렇고요. 또 에코시티 환경 문제, 그리고 크게는 도시재생 사업도 우리 양천구에 또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노후화됐고 오래된 그 동네 마을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또 개선하는 것도 저의 또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해서 또 모여진 우리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도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니까 또 기대가 더 높아지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수영 양천구청장 모셔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 정답은 채무조정제도였습니다. 이시영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도시의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양천구에서 바로 이 특구에 지정이 됐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실 때는 꼭 이메일 주소 함께 적어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